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카로 가는 중입니다. 캄차카는 한국에서 직항이 없고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네요. 블라디보스토크와 캄차카를 왕복하는 아내의 러시아 국내선 항공권은 환불도 안 되어서 이래저래 씁쓸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숙소도 호텔에서 저렴한 다인실 도미토리로 변경했습니다. 도미토리가 가격도 싸지만 주방 시설도 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차카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일 때는 요긴한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지요. 캄차카의 옐리조보 공항까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창문 밖 구름 사이로 보이는 설산을 보니 아름다운 풍광에 지난 일들은 다 눈 녹아 없어지던 듯합니다. 러시아 동쪽 끝의 캄차카 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화산 중 10%인 약 160개의 화산이 캄차카 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중 29개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공항에서도 설산이 보인다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아쉽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청사로 이동하는데 공항 계류장에는 전투기들도 보이네요. 여기가 러시아이므로 미국인가요? 캄차카 반도의 관문인 엘리조보 공항 청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며칠 있어서 키릴 문자로 위에 써 있는 아에로플로트는 알겠는데 아래는 읽기 어렵네요. 2018년 당시에는 임시시설에서 소박하게 캐리어를 찾아 나왔는데 현재는 새롭게 현대적으로 바뀌었겠죠.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엘리조보 공항은 최소한의 편의 시설 정도만 갖춰서 아담하고 투박한 우리나라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분위기의 공항입니다. 엘리조보 공항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 아바차 호텔 숙소로 가는 104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파블롭스크로 가야 하는 목적지를 엘리조보로 혼동해서 버스를 타고 10여 분을 가다가 미심쩍어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엘리조보인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엘리조보로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타느냐고 묻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예약한 호스텔 주소를 보여주며 운전사에게 여러 번 물어보니 일단 이 버스를 타라고 하네요. 나중에 내리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듯해 104번 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버스는 엘리조보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를 운행하는 버스로 승객 생김새만 다를 뿐 우리나라 시골 버스와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블라디보스톡은 금발의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캄차카는 동양적 외모의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공항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 시내까지 가는 도로 주변은 집이나 시설물들이 드문드문 있는 것 빼고는 냉대 원시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인지 가평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대로 된 안구정화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의 숙소를 지나쳐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페트로파블로브스크 항구의 레닌 광장입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가 아바차만입니다. 다양한 꽃들로 꾸며놓은
페트로파블로브스크 레닌 광장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휴식처이며 대화의 공간이죠. 여러 가지 조형물과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주 정부 청사와 문화예술회관도 보이네요. 레닌 광장을 벗어나 남쪽의 항구 언덕길을 오르면 태극기 문양을 그려놓은 한국 식당 코리아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아니고 교민도 많지 않은데 한국 식당이 있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 놓았네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오랜만인지 제맛을 느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투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취소되어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여기는 성 베드로와 바울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이 도시지명 페트로파블로브스크도 1740년 베링 탐사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타고 온 세인트 피터호와 세인트 폴호 두 척의 함선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상의 손이 아바차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링이 1740년 아바차만에 당도했을 당시 놓았다는 도시의 기반석입니다. 러브트리, 사랑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한 후 저쪽 호숫가의 검은 철제 울타리에 자물쇠를 많이 채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물쇠를 채워서 무거워서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새로 하트 모양의 사랑의 나무를 저쪽에 만들어서 자물쇠를 채우게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펜스에 자물쇠를 채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나무에 얼굴을 내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구름이 있는 언덕을 설명하려다가 언덕 이름이 뭔지를 잊어버렸네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 언덕 이름은 니콜스카야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가 치룬 전쟁을 기념한 것으로 크림 전쟁, 러일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묘사한 구조가 각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1850년대 유럽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가 극동 태평양에 건설한 해군 기지를 눈에 가시로 여긴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화력 전함의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구와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러시아가 머나면 변방의 땅 한 뼘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강한 결의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군사총독 자보이코의 동상입니다. 1850년에 캄차카 주지사를 지내고 페트로파블로브스크 항구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죠. 러시아 어느 도시를 가든 레닌 동상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행자 입장에선 동상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동상을 세운 포인트가 보통 그 도시의 중심부이기 때문이죠. 이 아바차만이 러시아 극동함대의 주요 군함답게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을 그려놓은 입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어 단장을 한 캄차카 주 정부 청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 안내 광고 간판이 크게 걸려 있어서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낀 우중충한 날씨의 도시 미관을 산뜻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하고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진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비투스 베링이나 초대 주지사,
도시 설립자 등 소비에트 연방 전후의 인물들입니다. 이곳은 또한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기념탑입니다. 이곳은 성 니콜라스 동상으로 많은 다양한 신을 믿던 캄차카 주민들에게 러시아 정교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페트로파블로스크의 중심 기점으로 여행자 안내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일본을 상대로 승전한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18세기 말 1787년 캄차카에 상륙하여 물등의 물품을 보급받았다는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장 프랑스와 라페루즈 백작의 기념비입니다. 그가 그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 기념비는 러시아 해군의 부탁으로 세계 항해 길에 오른 덴마크 사람 비투스 베링이 1740년 아바차만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투어를 안내하는 가이드도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악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의 우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기념품 가게에 왔습니다. 캄차카 지역에 사는 곰, 여우 등 야생 동물들의 박제와 조각품, 털코트와 털모자, 사슴의 뿔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캄차카 반도의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툰드라와 타이가 지대에 사는 술록의 뿔이 거창하네요. 겨울이라면 당장이라도 쓰고 다닐 수 있어서 털모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여름이어서 짐이 될까봐 포기했습니다. 여우와 곰들이 당장 뛰어나올 듯이 보이는 박제품이네요. 페트로파블롭스크 항구는 주 청사 건물이 있는 시내로부터 20여 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크루즈 터미널은 지금은 국제 크루즈선 승객 용도보다는 러시아 연안 주변 항구를 다니는 여객선 승객용으로 사용되어 규모가 좀 작습니다. 아바차만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송전탑 아래쪽에 수산업 기지의 건물들이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조금씩 보입니다. 아바차만으로 건너서 바라다 보이는 산은 빌류친스키 화산입니다. 이정표가 보이네요. 모스크바는 6,783km이고 평창과 동계올림픽 개최를 경쟁했던 소치는 7,809km네요. 도쿄는 2,450km이고 블라디보스톡이 2,280km입니다. 서울도 이정표에 있어서 반가운데요. 3,004km가 떨어져 있네요.